네,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그다음에 이번 웨비나에 대한 사전 질의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이 3명 이상인과 동시에 뭐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경우 또는 뭐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상위 200위 이내에 과세사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조직의 그 위치 직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담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아니고 조직인 이유로 일단 그 구성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 조직의 어떤 역할, 아레나는 결국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가 의무 주체가 돼서 전사적인 안전보건 거버넌스를 수립해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통해서 그 이행을 확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 어떤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사적인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새로 이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안전 관리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팀을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라든지 뭐 FAQ라든지 거기에 있어서도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현장별로 둬야 되는 안전 관리자 등과는 이제 별도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인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보건 인력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든지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제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조치를 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하나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인력과는 다르게 전사적인 안전보건 업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취합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 또 그 근거되는 법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환경 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특히 화학 업종이라든지 여러 이제 약간의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환경법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가 환경안전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팀을 그대로 두고 이제 인력만 조금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 업무도 안전보건 업무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안전보건 업무랑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좀 구분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며칠 전에 나온 그 고용노동부 FAQ에 있어서도 환경안전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돼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팀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환경안전팀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내 파트를 안전보건 파트, 뭐 환경 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환경 외에 소방이라든지 시설 관리, 전기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도 꽤나 있습니다. 제가 컴플라이언스 하다 보면.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FAQ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업무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러한 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 소방이나 시설 관리, 전기 업무 자체를 하는 것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좀
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조직성 위치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결국엔 이것도 법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반드시 경영 책임자, 통상적인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 CEO라든지 CSO 직속으로 전환 배치해야 하지만 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본래의 역할인 전사적인 안전보건 총괄 관리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CEO나 CSO의 직속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CEO가 아닌 본부장 직속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본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약하고 전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점이 있다는 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이동현 부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중대재해처벌법령 FAQ라는 게 이번 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개 자료로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도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 관련된 실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동현 부팀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안전보건 체계 최종 점검에 아까 이제 본 주제를 발제할 때 이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특히 이 협력업체 평가를 했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잘 지키셔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보면은 이제 평가 기준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라든지 규정 그리고 교육 실시 여부 뭐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 사업장의 특성이라든지 규모 또 뭐 개별 업무 내용의 속성, 장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자유롭게 하되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을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컴플라이언스를 하면서 이제 회사들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은 이 정도의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고민이다라는 현업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웨비나에 대한 사전 질의에서도 많은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좀 이제 경험에 비춰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 항목의 선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결국에는 이 수급인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텐데요.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 말고는 그러면 이 수급인이 자체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도급 작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목에 구성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정했으면 도급 용역 위탁 모든 작업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도급 대상 작업 업무에 따라서 또는 사내 도급이냐 사회 도급이냐 아니면 이거는 단순 작업이냐 아니면 좀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냐 또는 이 작업이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장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에 맞게 이러한 기준을 어떤 것은 조금 더 이제 낮은 기준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것은 높은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항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 기준 및 배점을 부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 부분은 애초에 이게 사실 신설됐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법상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적격 수급인 선정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과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기준들을 좀 혼합하셔가지고 이런 평가표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을 부여하고 그렇다면 그 평가 결과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결국엔 평가 항목별로 득점 합계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점수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수한 업체, 왜냐면 이게 선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에 대한 어떤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 연에 한 번 정기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일단 기존의 입찰 등록의 풀에서 뺀다거나 아니면 넣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주력, 주요, 일반, 예비 뭐 이런 식의 등급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는다거나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평가 결과 미흡한 수급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적정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케 한다거나 뭐 계약 종료 후에 재평가하는 그런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 평가할 업체들이 되게 많아진다. 왜냐면 이게 도급 업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많아지는데 일정 수준으로 잘라서 어떤 업체들은 하고 어떤 업체들은 안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 그러니까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시행령은 단서 규정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급 용역 위탁 준 업체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이 처시적인 4조 1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이 평가도 어떤 도급이냐 어떤 용역이냐 이게 사내에 사는 도급이냐 사외에 사는 도급이냐에 따라서 좀 간이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사내에서 하고 좀 위험 작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그 평가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고 풍부하게 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기 1회 점검해야 되는데 반기 1회 점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도급이 선정되고 평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 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인 도급 계약인데 계속적으로 반기마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